자, 반갑습니다. 정기천입니다. 자, 오늘부터 6개년 홍당기출 경찰 실무종합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실 건데요. 자, 이 책에는요, 자, 우리 경위경감급 6년치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매년 6개년입니다. 매년 6개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은요, 1년치가 빠지고 1년치가 또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신 그 출제 경향을 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OT를 이제 간략하게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인데요. 문제풀이 강의인데, 자, 이걸 6개년 기출입니다. 자, 왜 6개년으로 잡았냐면요. 자, 이거를 뭐 10년이라든지 10년으로 만약에 잡는다. 자, 그렇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 10년치 범위에는요. 뭐 자주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주 안 나오는, 그리고 좀 이제 문제도 이제 유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면, 자, 뭐 좀 우리가 좀 강약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힘을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최근 겨냥이 반영된, 자, 이런 6개년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뭐 2, 3년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범위가 좁죠. 그래서 좀 최근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모자른 감이 있고, 그리고 10년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힘을 쏟지 않아도 될 부분에 기출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힘을 쏟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한 6개년이 좀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이 대상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 이제 승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경위 하신 분들 있죠. 자, 경위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경감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다시 감 살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자, 이 문제집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범위도 해야 될 텐데,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거는요, 이 외적인 부분들, 자, 이 외적인 부분들은요, 자, 우리 뭐 진도별 모의고사 있죠? 진도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OX라든지, 아니면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뭐 실전 모의고사죠, 동형이. 실전 모의고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기본 이론에서 다 다뤘습니다. 나올 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체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기출 문제는 없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진도별 모의고사라든지 OX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어떤 특강, 각각의 어떤 특강들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집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놓고 있겠죠. 자, 문제집 펼쳐놓고 있을 겁니다. 이 옆에다가요, 우리 그 이론서 있죠. 이론서를 항상 펴놔 주십시오. 이론서도 같이 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바뀌었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뭐 제가 강조한다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문제집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는 용도예요. 확인하는 용도. 자, 뭐 푸는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지문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용도로 이 문제집을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자, 이 기출 문제집. 이 문제집은요, 푸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자, 분석하는 것이다.
기출문제집은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분석을 한 다음에 요런 여러분들이 분석한 내용, 저와 같이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어디에다 축약해야 된다? 자, 이론서에다가 바꾼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 바꾼다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 부분 중요하다, 이 부분 또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는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문자 같은 것도 우리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또 다시 언급을 한다. 자, 그렇다라면 이 이론서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문자를 뭐 핑크색으로 이렇게 또 체크를 해 준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이론서를 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라든지, 그리고 자, 뭐 두 문자는 어떤 게 있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 이렇게 작업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막판에 회독수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자, 뭐 문제집 가지고도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우린 이론서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 문제집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뭐 특강 이런 것들을 할 거지만, 이런 것들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론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서에 이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노력한 흔적들이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이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최고의 무기, 이건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이거를 노력하신 여러분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당연하겠죠. 자, 내가 두 문자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은지 테스트. 당연히 이렇게 색깔 표시를 이렇게 해놨다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부분들 체크가 돼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친 것들, 어느 부분들을 좀 바꾸는지, 자주 바꾸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자, 문제집 옆에 펴놓고요. 문제집 당연히 우리가 문제집 보는 거고, 그 옆에 뭘 펴놓으라고요? 자, 이론서 펴놓고, 자, 이렇게 다 표시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문제집을 보다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오탈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오 표시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바꾼 내용들, 자, 어떤 정오 표시한 것들 아니면 오타 수정한 부분들 하나의 자료로서 다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어떤 이제 승진,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자, 항상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자, 그 기준은, 열심히 한다라는 기준은 다른 겁니다. 그쵸? 합격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심히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자,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했다라면 거기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나가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을 원하시는 합격을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나보다 항상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 잠 못 자시겠죠. 잠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합격이라는 영광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문제풀이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좀 파악을 해보고 우리만의 무기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9년 경감 기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에서는 국가 작용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군사, 재정, 사법, 외교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대륙법계의 이제 축소 과정을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라든지 중세라든지, 자, 그 다음에 뭐 경찰국가 시대,
그 다음에 법치국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경찰의 개념, 그러니까 경찰권 발동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한번 나눴었죠. 경찰국가 이전, 여기에서는 국정 전반, 그 다음에 경찰국가 시대에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는 내무행정, 그 다음에 법치국가 시대에서는 질서 유지.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안 경찰.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다시 살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1번 관련해서 자, 경찰국가 시대에는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는 여러 행정이 있겠죠. 어떤 행정이 있겠습니까? 뭐 군사, 뭐 재정, 뭐 외교, 뭐 사법, 뭐 이런 행정들이 있을 거고, 뭐 내무행정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목적적 행정이다. 이거는 사회 목적적 행정이다. 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7세기에 이 국가 목적적 행정이 국가가 해야 될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이 되면서 자, 경찰에서 분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는 것은 이 내무행정, 이 내무행정만을 우리가 경찰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무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든지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니까 자, 여기서도 내무행정에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도 포함된다라는 것. 이거를 위해서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빠져나간 것. 경찰과 행정의 분화. 자, 그래서 요 국가 목적적 행정인 군사, 재정, 뭐 외교, 사법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것, 이걸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가 17세기죠. 17세기라서 7, 군, 사, 재, 외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뭐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을 군사, 뭐 재정, 사법, 외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자, 뭐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우리 이거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자, 벌법 질, 자, 재. 뭐 요거는 우리가 그냥 기억하자 이랬었고요. 그래서 벌법질, 자재.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 경찰 이외의 산업, 뭐 건축, 자, 영업, 풍속 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에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자, 이거를 비경찰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비경찰화 되지 않은 게 하나 지금 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풍속 경찰. 자, 요것 때문에 지금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이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 업무 범위는 국정 전반, 내무행정, 위험방지, 보안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국, 내, 뭐 질서 유지, 위험방지. 그래서 뭐 질서 유지라든지 위험 방지 뭘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질보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틀린 거를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죠. 자, 16세기 자, 독일 제국 경찰법 1530년이죠. 자, 교회 행정을 포함한 이렇게 되면 X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세에서는 우리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뭐 포함한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포함한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경찰 개념이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자,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 국가작용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 요거는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경찰 개념이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만 한정이 되었대요. 여기 어디의 내용이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지금.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소극적인 위험 방지, 어떤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 자, 이 내무행정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인 질서 유지 또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됐다. 요게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2번도 X가 되겠고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질서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포인트 나왔죠? 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자, 요거 우리 아까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 1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습니까? 자, 1절만 하는 범법질 자제해라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거기 관련된 겁니다. 자, 일반 란트법은 절박한 위험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자, 요런 포인트를 잡아서 순식간에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보다는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논의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죠.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존재 그리고 경찰의 존재라든지 어떤 경찰권의 발동 범위,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발달되었죠. 자, 대륙법계는 무엇인가고요. 자, 그리고 이 무엇을 하는가, 이게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어디입니까? 자, 영미법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4번도 X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봤고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형사법 관련 판결에 대한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자, 브랑코 판결입니다. 자, 브랑코 판결. 자, 이 브랑코라는 소년이죠. 이제 소년 이름이고, 자, 브랑코란 소년이 영국 구경 담배 영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구경 담배 공장 운반차에 부상당해서 자, 민사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어요. 자, 그런데 자, 손해가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로 관할이 옮겨진 사건이다. 자,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뭐 틀린 내용이 없어요. 자,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브랑코라는 아이가 어떤 이제 담배 공장, 국영 담배 공장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자, 공무원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근데 이거를 민사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다. 근데 관할은 자,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그 사고,
이런 손해 같은 것들은 자, 관할이 민사법원이 아니고 행정재판소야. 그래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진 뭐 그런 사건입니다. 뭐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을 통해서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자,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뭐 베를린에서 이제 크로이츠베르그 이 언덕의 전승 기념비 이 조망권에 관련된 문제죠. 이게 여기 건물을 계속 이렇게 증축하고 그러면 조망권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베를린 경찰청장이 자, 고도 제한이라는 명령을 발했죠. 자, 이거는 복지 증진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효다. 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임무는 자,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한 판례.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자,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에스코베도 판결이라든지 미란다 판결. 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자, 변호인과의 적경 교통권을 침해해서 획득한 자백 증거 능력 부정해야 되겠죠. 부정한 판결.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미란다 판결. 변호인 선언권이라든지 적경 교통권, 진술 거부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증거 능력, 이거 당연히 이것도 부정되겠죠. 자, 그래서 자백의 의무성과 관계없이 채취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전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882년 이거 옳은 내용이죠. 자,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하였다. 자, 이거는 옳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베를린 시민이 크로이츠베르그 부근에서 자, 구형 담배 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해서 자,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일단 이거 뭡니까? 이거는 브랑코 판결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다 섞어놨어요. 베를린 시민이 구형 담배 공장에 크로이츠 부근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말을 막 이렇게 엮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 뭐 손해가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 이거는 브랑코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로서 자,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의 확립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자, 독일에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자,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는 무슨 판결이요? 띠톱 판결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것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한정된다고 명한 판결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는 뭐 기본이죠. 그냥 뭐 2번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그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하고 기본 뼈대 한번 잡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식적 의미 경찰.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이거 뼈대 어떻게 잡기로 했었죠? 형, 법, 제, 조.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 이, 학, 작용.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행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것들, 자, 법적 개념이고요. 지금 제도상의 경찰이라고 하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법적.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 중심으로 보는 거다? 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적 개념이고 제도적 개념입니다. 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만든 이론적인 부분이죠. 이론상 학문상의 개념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경찰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용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크게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 있었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 정, 보, 서비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그리고 서비스 활동. 자, 이런 것들은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여기에서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에 의해서요?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자,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뭘 하는 작용이요? 그렇죠. 자,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국가 목적적 작용이 뭐 군사 작용이라든지 재정, 외교 막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작용이에요. 뭐 현재라든지 미래를 향한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작용인 사법경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 작용인 어떤 국회라든지 아니면은 법정경찰이라든지 의원경찰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이어야 해요. 그래서 자, 권력적인 작용이 아닌 어떤 서비스, 비권력적인 작용들, 자, 이런 것들은 또 여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가장 기본 뼈대였었죠. 자, 그리고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포괄하는 어떤 상위 개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봤을 때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봤을 때 자, 이 부분,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실질적인 경찰,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뿐이고 우리가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볼 때 자, 여기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인 부분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자, 학문상 개념이다. 자, 요거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내니까요. 자, 이거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적 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 이것도 이상 없죠.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같은 소극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우리 경찰이 하는 것들 중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만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형식과 실질이 공존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실질만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거, 우리 아까 사정보 서비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포함된다, X가 되는 겁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자, 실정 법상 보통 경찰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 활동이다. 자, 그래서 그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자, 경찰의 임무 에다가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자, 1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같은 적극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적극이 아니라 소극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이 되는 것 맞죠? 자, 그 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보통 경찰 기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진짜 경찰, 우리 제도상으로도 경찰이라고 하는, 자, 그런 진짜 경찰에 부여된 임무를 하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게 형식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경찰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찰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경찰이라고 부르는 그 보통 경찰 기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이런 조직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상 경찰이라고 불리는 이런 게 아니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조직은 상관이 없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어떤 작용, 요런 작용을 하기만 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일반 보통 경찰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구청 이런 일반 행정기관, 이거는 제가 그냥 행정기관이라고 할게요. 행정기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누가 하든지, 경찰이 하든지 행정기관이 하든지 어떤 것들을 하면 이런 작용을 한다라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러니까 이런 행정기관이 지금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뭘 따진다고 했어요? 조직을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경찰기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진짜 경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일반 행정기관이 우리 경찰에게 부여된 임무를 합니까? 그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작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왜? 작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거니까 그런 작용을 한다라면은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은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 기관한테 부여된 임무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옳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정 법상 보통 경찰 기념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다. 자, 이거 틀렸죠? 자, 이거 어디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 자, 형식으로 바꿔주셔야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인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겁니까?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겁니까? 조직을. 그래서 작용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도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이다. 자, 이거 작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이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실질이 되겠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 맞죠? 에서 정립된 이론상, 학문상 개념이다. 자,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 찾는 거니까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경찰 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옳은 내용이죠. 우리 경찰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이거 아까 우리 한번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전부 포함되는 게 아니죠. 포함되지 않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었습니까? 사, 정, 보, 서비스. 그죠? 그래서 사법, 정보, 이 보안 경찰은 대공이라고 그랬죠. 대공.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활동들. 자, 이런 것들은 only 자, 형식적 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일반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작용 중에서도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에 속하는 것이 있다. 뭐 허가를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뭐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요. 자,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5년 경감 문제고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경찰 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요거 뭐 지금 여러 번 봤으니까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옳죠. 옳은 내용이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한다?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단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 명령 강제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일단 실질적은 명령 강제하는 것들, 소극 목적 위에서 자, 명령 강제하는 작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거를 행하는 기관이 일반 행정기관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행하는 기관이 보통 경찰 기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부분. 자, 그럼 이거는 이 보통 경찰 기관은 이거는 다시 말하면 또 형식적에도 속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이 형식적까지 다 포괄한다라는 것은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집합 부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 부분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부분이고, 자, 여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고,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닌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자, 2번은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경찰 활동. 자, 정보경찰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자,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죠, 여기. 정보경찰. 정보 서비스. 자,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이거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으로 이게 일반 행정기관이냐 아니면은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냐라는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면은 그걸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 요거 4번 같은 경우에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5년 경위 문제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지금 우리 한 3번째 보는 것 같아요. 자,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의거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이다. 자, 옳습니까? 그렇죠.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경찰의 수사활동, 정보, 보안, 경찰활동이라든지 서비스 활동. 자,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 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거는 정말 진짜 뭐 간단하게 문제 내면은 자, 분류 어떤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자, 요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건 3초짜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내용도 내지만 이렇게 어떤 내용적인 예를 문제를 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제를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다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경찰 분류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우리 처음에 크게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삼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행정경찰과 자, 사법경찰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행정경찰은요, 이 행정경찰은 다시 자, 이게 노란색으로 써야죠. 자, 노란색으로 자, 독자성, 그러니까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다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삼겹 행사한다. 이걸 독보적으로 뭐 협의 안 하고 뭐 삼겹살 뭐 사왔다. 전에 뭐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 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자, 발동 범위에 따라서 자, 예방경찰 그리고 진압경찰 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장점과 자, 단점 이것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정도 그리고 담당 기관에 따라서 평시경찰, 자, 그 다음에 비상경찰, 자, 이렇게도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뭐 발동 기준에 따라서 뭐 평시경찰, 뭐 비상경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X가 되는 거고, 이제 출제 유형 그동안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는 요런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구별하는 문제, 이거 하나,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물어보는 것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국가경찰의 장단점, 자치경찰의 장단점, 이거 비교하는 문제 나오니까요. 자,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권 분립 사상에 기초해서 자, 분류할 때, 자,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삼권 분립 사상에 기초해서 분류할 때 행정경찰과 그 사법경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이 되겠죠. 자, 3, 행, 4. 자, 그런데 자, 행정경찰은 실질, 자, 사법경찰은 형식,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자, 요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질, 봉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질, 봉. 자,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질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명령 강제를 수단을 명령 강제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질과 내용을 하는 거니까 질봉, 질서경찰, 봉사경찰이 나와야 되는데, 자, 예방경찰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예방경찰은 발동 범위, 아까 발동 시점에 따른 거죠. 그래서 발, 예, 진 여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경찰이냐 아니면은 진압경찰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건 틀린 거고요. 자,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자, 발동 시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경찰은 경찰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 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가 이에 해당한다.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치경찰 제도는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가능하다. 자, 국가 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돼서, 자,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자,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국가경찰 제도는 경찰 업무 집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으나, 자, 정부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돼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자, 이거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자,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된다? 그렇지는 않죠. 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쉬운 게 자치경찰이고요. 어떤 민주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쉽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고요. 그럼 적절한 것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자, 삼권 분립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3초 만에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삼겹 행사, 그래서 이제 3,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한 것이다.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이건 뭐였죠? 발동 시점이었죠. 그러면은 발, 예, 진,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 거. 그러면 독, 고, 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거는 권한과 책임 여부, 이게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뭐가 된 겁니까?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행정경찰은 공공의 질서 유지라든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요. 자,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자,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한국에서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이라든지 사법경찰 양자를 다 아울러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행정경찰은 각종 행정법규, 어떤 경찰 법규에 의해서 작용을 하지만, 자,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행정경찰 업무와 사법경찰의 업무는 항상 검사의 지휘하에 수행된다. 자, 요게 틀렸죠. 자, 항상 검사의 지휘가 아니라, 자, 이게 뭐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거고, 자, 행정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청장님, 주로 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가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요, 이제 경찰의 이제 기본적 임무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